지금부터 큐리보드에 내장되어 있는 BLE를 사용해서 LED를 제어하는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래 BLE를 사용을 할 때 기존에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앱들이 있거든요. 휴대폰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런 앱들 NRF 커넥트 이런 앱이나 BLE 스캐너 혹은 NRF 툴박스 이런 앱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앱들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앱 인벤터로 앱을 만들어서 한번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아두이노 프로그램 예제 요것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쓸 것은 앱 인벤터를 써야 되겠죠. 앱 인벤터를 쓸 거고요.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얘가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일단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한번 보면 큐리보드에서 BLE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되거든요. 예제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 예제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사실 툴의 보드 매니저 이곳에 가보면 여기 이제 큐리칩을 사용할 수 있는 그 패키지가 있거든요. 이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 있네요. 인텔 큐리보드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줘야 예제에 요 큐리 BLE 요게 생성이 됩니다. 큐리 IMU 요거는 그거죠. 가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 요거 쓰는 거고 제누이노 101이나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이 큐리 나노 보드나 사실은 메인 칩셋은 큐리 칩을 써요. 그래서 둘 다 이제 큐리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 큐리 나노 보드에 들어간 있는 IMU 칩이 제누이노 101에 있는 칩보다 더 좋아요. 성능이 더 향상됐습니다. 그랬고 일단 이건 부수적인 얘기였고 오늘 활용할 것은 이 큐리 BLE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것을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면 비슷한 형태를 가질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질 건데 이것을 활용한 건 아니고 약간 수정된 인터넷을 통해서 누가 오픈소스로 공개해 놓은 중국의 어떤 개발자들이 공개해 놓은 그 예제를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전체 구조는 비슷하게 간다는 거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에 있는 예제를 사용을 할 건데 이 예제들은 제가 이제 왼쪽에 이 사이트 기터브 사이트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그 밑에 더보기란에 이 주소를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링크를 들어와 보면 이런 파일들이 보일 건데 오늘 지금 예제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이 파일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아두이노 프로그램으로 돌아왔는데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큐리에서 그 BLE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부분만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위쪽에 그래서 보이드 셋업 부분하고 그리고 그 위쪽에 이제 변수 선언하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세팅이 필요하다는 거 그걸 일단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큐리 BLE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샵 include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줄은 샵 define LED 13 요 얘기는 뭐냐면 그냥 LED라고 하는 그 변수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 이제 13 넣으라고 정의를 해준 거죠. 추후 이따가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쪽 큐리 나노 보드 쪽에 연결되어 있는 LED가 LED 긴다리가 13번 쪽에 꽂혀 있고 그리고 GND는 짧아서 점퍼 와이어를 하나 연결하긴 했지만 GND 쪽에다가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요것은 뭐냐면 이 큐리 나노 보드의 그 맥 어드레스예요. BLE의 맥 어드레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주소를 확인을 꼭 해야 우리가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보드예요. 이따가 나중에 이제 앱 만들 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을 적어 놓은 거고요.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지금 여기 있는 큐리보드가 켜져 있거든요. 이걸 확인할 때는 기존의 앱을 사용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앱 중에서 이런 NRF 커넥트라고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 한번 앱을 열어보면 이렇게 지금 주변에서 검색된 스캔을 해보면 스캔된 지금 이미 프로그램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LED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프로그램이 이 큐리 나노보드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검색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이렇게 846832007080F 라고 해상도가 좀 떨어져서 잘 안 보이지만 요 내용이 왼쪽에 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이 큐리 나노보드 안에 내장된 BLE 칩의 그 맥 주소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BLE 프리페럴 그리고 BLE 서비스 이런 것들 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클래스에서 인스턴스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 BLE 서비스 인스턴스를 만들 때는 우리가 큐리보드를 쓸 때는 요걸 쓰더라고요. 그리고 BLE 밑에 보면은 BLE unsigned int characteristic이라고 되어 있는데 LED 상태 뭐 저거 스테이터스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뒤에는 요걸 쓰더라고요. 그리고 뭐 BLE 읽을 때 읽거나 뭐 쓰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인자들을 사용을 하는데 요거까지는 아직 저도 정확하게 해석은 안 됐어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어 큐리 나노보드의 그 맥 주소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 그리고 요거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 예제를 살펴보면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19B10010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19B10011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뒷자리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기본 예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가 1이 아니고 0으로 돼 있고 여기도 0으로 돼 있어요. 근데 왠지 중국 것을 제가 예제를 가져와서 그런지 뭐 정확하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 여기가 00으로 돼 있고 01로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예제를 많이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요 상태로 10, 10 이렇게 써주는 요거를 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나중에 앱을 만들 때 다 적용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뭐 정확하게는 저도 아직 해석이 완료가 된 건 아니라서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변수를 만들어 준 거죠. 인컴이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주고 여기에다가는 초기값, 초기화를 시켜준 거예요. 0이라는 값을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라스트 인컴이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줘서 또 초기값으로 이제 초기화를 시켜준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이드 셋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보이드 셋업에서는 시리얼 통신을 시작을 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따가 오른쪽에 이제 시리얼 모니터 기능을 써서 상태를 계속 확인할 거거든요. 이때 컴퓨터하고 BLE, 큐리 나노 보드하고 시리얼 통신을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전부 다 이제 BLE를 세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BLE 프리페럴이라고 돼 있는데 이 프리페럴이라고 돼 있는 게 예전에 그 블루투스 2.0 쓸 때 그러니까 BLE 쓰지 않고 일반 HC06이나 HC05 이 블루투스 모듈을 써가지고 사용을 할 때 슬레이브 모듈이라고 할 때 그 슬레이브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C06을 쓸 때 슬레이브와 마스터 요것을 세팅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AT 커맨드를 이용해서 그때 슬레이브를 선택을 하면 이 프리페럴과 같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밑에 보면은 여기 BLE 센트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센트럴은 마스터구나 프리페럴은 슬레이브구나 이렇게 비유를 해 놓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는 우리가 큐리 보드에다가 넣을 프로그램이고 이 큐리 보드가 이제 프리퍼럴이 될 거거든요. BLE 중에서 슬레이브 모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될 거고 나중에 이제 휴대폰이 센트럴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센트럴은 음, 뭐라고 해야 되나? 센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무슨 무슨 센터 할 때 중심이 되는 부분.
뭐 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보통 블루투스, BLE는 정확하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통 블루투스를 쓸 때는 마스터 모듈은 7개의 슬레이브 모듈을 제어를 할 수 있거든요, 한 번에. 그리고 슬레이브 모듈은 한 개의 마스터 모듈하고만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 개념이 프리페럴과 센트럴의 개념하고 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이제 NRF 툴박스, NRF 요 앱에서 봤던 것처럼, NRF 커넥트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 컨트롤 LED라고 돼 있는 거, NRF 요 앱에서 컨트롤 LED라고 하는 이름 생기죠? 요 이름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큐리 보드에 set local name이라고 돼 있어서 요 큐리 보드에 탑재되어 있는 BLE의 그 이름, 요것은 사실은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냐에 따라서 이름을 다 다르게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드버타이즈 서비스 UUID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뭐 마찬가지로 이름이 뭐 컨트롤 LED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띄울 것인가. 그러니까 큐리 나노보드가 이제 BLE를 활성화를 시킨 상태가 되면 다른 센트럴이나 다른 장치에서 얘를 검색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 검색을 어떻게 검색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세팅하는 부분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여기서 보면 서비스와 캐릭터리스틱을 어, 추가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사실은 정확하게 아직 개념이 안 잡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BLE 라이트 서비스, 요 BLE 프리퍼럴을 비긴해라. 여기 위쪽에 시리얼 비긴 하는 것처럼 뭐 시리얼 통신하기 위해서 시작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한 거고요. 여기는 BLE의 그 슬레이브 모듈, 프리퍼럴 모듈을 뭐 활성화를 시켜라, 활성화를 시작해라, 이런 뜻이라고 보면 좋겠죠. 요 명령이 있는 다음에 우리가 이제 BLE를 쓸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void 셋업에서 마지막에 시리얼 프린트 라인 이렇게 돼 있는데, 시리얼 비긴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BLE 아날로그 리드 서비스라고 하는 걸 화면에 띄워주겠죠. 시리얼 모니터링을 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쪽에서 LED 13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의했었는데, 여기서 정의했는데, 핀 모드 LED 13번을 아웃풋으로 설정해라, 이 뜻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LED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핀을, 사실 13번은 디지털 인풋이나 디지털 아웃풋이 가능한 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뜻이고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보이드 루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을 할 부분이죠. 먼저 BLE 센트럴 그리고 BLE 프리페럴 센트럴, 요거는 뭐냐면 센트럴하고 프리페럴하고 뭐 접속을 시키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접속을 시키기 위해서는 위에 이제 주석이 나와 있는데, BLE 프리페럴을 슬레이브 모듈을 연결하기 위해서 듣는다, 이거죠. 듣는다는 거는 뭐냐면 계속 이제 센트럴에서 접속 명령이 날라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이제 한번 시연을 해보자면, 요렇게 이제 밑에 명령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이제 실행되고 있는데, 접속을 하면 이 부분이 딱 멈추고 접속됐다라고 뜨거든요. 요 활동들을 계속 대기하는 활동을 시키는 거죠. 센트럴 BLE 모듈에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센트럴이 이제 연결이 됐다면 시리얼 프린트 커넥티드 투 센트럴, 그리고 센트럴의 어드레스를 보여줘라. 센트럴의 어드레스는 여기에서는 이 휴대폰의 BLE 칩의 주소, 맥 주소라고 보면 돼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직 디스커넥트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앱 만드는 걸 설명하기 전에 이미 테스트한 것을 가지고 해볼게요. 여기에 커넥트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디스커넥트 센트럴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조교하고, 네,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디스커넥트 누르고 포트를 열었습니다.
네, 한번 포트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디스커넥트라고 나오고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접속을 하면 여기 이제 49, F9, 36, 44, A1, B0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휴대폰의 센트럴의 맥 주소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지금은 연결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턴온 하면은 LED가 켜지고 턴오프 하면 꺼지죠. 턴온, 턴오프. 지금 얘는 우리가 그동안 아두이노 보드를 쓸 때 사용했던 HC06 이런 것처럼 블루투스 그냥 일반 블루투스 2.0 모듈 그걸 쓰는 게 아니고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를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접속 잘 되죠? 디스커넥트 하면 어, 앱에서도 메시지가 나오고 그리고 동작도 안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뭐 다시 한번 커넥트하고 앱을 다시 켜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되면 앱을 다시 한번 켜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트를 누르면 네, 앱을 다시 한번 열어서 커넥트를 해보면 이제 여기 화면에 이제 연결됐다는 게 표시가 됐죠? 자, 턴온, 턴오프.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요것을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고요. 앱으로 다시 한번 아두이노 IDE의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센트럴과 연결이 된다면 이 뜻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연결이 되면 화면에 Connected to Central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날려라 라고 돼 있죠. 자, 제대로 그렇게 날라왔는지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디스커넥트 했다가 다시 커넥트를 한번 해볼게요. Connected to Central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위쪽에 있는 센트럴의 어드레스, 센트럴의 맥 어드레스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요 상태가 됐을 때 이제 while이라고 하는 명령을 썼는데 while은 뜻이 뭐냐면 무엇 하고 있는 동안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while 뒤에 이제 소괄호가 나와 있죠. central connected. 그러니까 central하고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 이 뜻이겠죠. 지금 연결이 돼 있으니까 disconnected from central이라고 하는 요 계속 반복해서 센트럴의 접속을 기다리는 요 활동은 멈춰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이제 센트럴이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 라고 명령이 나와 있는 거죠. 이건 주석으로 처리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 만약에 라고 돼 있고 LED의 상태가 쓰여지는데 뭐 어쩌고 이렇게 돼 있죠. LED가 쓰여지는데 자, 이 부분은 아마 뭐 변수가 따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디에 만들어져 있는지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지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LED 스테이터스의 그 밸류, 그러니까 LED 상태의 값을 인컴, 원래는 0이 들어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요 값을 집어 넣을 거예요. 근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거는 계속 0이라고 뜨더라고요. 기존에 만들어진 뭐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건 아니고 아무튼 뭐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일단은 인컴을 인컴을 이렇게 프린트하고 그 뒤에 인컴 값을 띄워주고 이런 건데요.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앱을 열어서 턴온 누르면 왼쪽에 인컴 49 나오죠. 턴오프 누르면 인컴 48 이렇게 나오죠. 요거 동작하는 거를 여기에서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센트럴이랑 연결이 돼 있을 때 LED 인컴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인컴 값이 그러니까 앱으로부터 들어온 요 값이 이제 표시가 되고 그 값이 만약에 이제 라스트 인컴이라고 하는 아까 0이었죠. 0이라는 초기값 요거랑 비교를 해서 인컴이 0이라는 라스트 인컴과 같지 않다면 그리고 또 if를 썼어요. 그리고 만약에 인컴이 49와 같다면 여기 49라고 돼 있죠. 그러면 LED를 켜고 LED 켠다라는 문구를 시리얼 통신에 이렇게 띄워주고 시리얼 모니터에 띄워주고 그다음에 디지털 라이트 LED 하이 그러니까 13번 핀에 하이라는 신호를 줘라. 그러니까 LED가 켜지는 거겠죠. 켜지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왼쪽에 49가 날라왔죠? 그러면 턴온이라고 화면에 띄워주고 LED를 켜는 거예요. 그 밑에는 48이 날라오면 LED를 껐다는
문구를 화면에 띄우겠죠. 그리고 LED를 끄겠죠. 로우라고 돼 있으니까. 자, 48이 날라오고 LED 꺼졌다고 하는 문구를 날리고 LED가 실제로 꺼졌죠. 그리고 라스트 인컴에다가 지금 인컴 값을 다시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49가 들어왔으면 49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음 턴에서 이제 비교를 하겠죠. 49가 똑같이 들어왔으면 요거를 실행 안 할 거고 49가 48이 들어오면 실행을 하고 이렇게 계속 바뀌면서 현재 값하고 마지막 값하고 계속 바꾸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같으면 동작을 변화를 안 시키고 같지 않으면 변화를 시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딜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또 보여드릴 건데 디스커넥트를 누르면 요 구문이 실행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disconnected from central 그리고 central address를 보여주는 거죠. 시리얼 프린트하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사실은 이제 계속 대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대기를 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연결할 때까지 한번 눌러볼게요. 시리얼 모니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눌렀습니다. 대기하고 있죠. 이 상태로 돌아갑니다. 아두이노 IDE에서 큐리 나노보드로 보내는 프로그램은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다음은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자, 턴온 턴오프 잘 되죠? 다음에는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이제 앱으로 넘어갈 건데, 이 부분은 닫고, 앱으로 넘어갈 거예요. 앱 인벤터를 사용하는데, 이쪽에 이제 레이아웃에 호라이즌털, 어레인지먼트, 이런 부분을 끌어다 쓴 거고, 그 다음에 유저 인터페이스에서는 버튼을 끌어다 썼고, 그 다음에 또 호라이즌털 어레인지먼트 2 또 쓰고 버튼 가져다 쓰고 그 다음에 리스트 피커는 요거예요. 리스트 피커는 사실은 지금 앱에서는 필요 없는데 다른 걸로 수정하려다가 그러니까 지금 앱에서 커넥트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그냥 연결돼 버리잖아요. 이런 거 말고 리스트를 보여준 다음에 내가 선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앱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넣었던 거고, 자,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누르면 그냥 세팅돼 있는 장치로 연결하게 프로그램을 짜놨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 LE1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어디에 있냐면 익스텐션에 들어있어요. 근데 원래는 어, 통신을 할 때, 블루투스 통신을 할 때 이 부분, 그리고 인터넷 통신을 하는 앱을 만들 때는 웹, 요거를 쓰거든요. 요거는, 앱 인벤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BLE는 탑재가 안 돼 있었어요. 기존에는. 뭐, 누군가가 개발을 해주거나 아니면 MIT 쪽에서 이제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탑재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에 마찬가지로 어떤 사이트에 뭐, 무슨 케이브 에듀였나? 뭐 그런 사이트였거든요. 그쪽에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요 패키지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요게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고 X자 내서 이제 요 상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떤 것을 이제 집어넣어야 되냐면 아까 GitHub 페이지에 넣어놓은 요거를 이제 임포트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GitHub에서도 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어로 이미 만들어진 뭐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그런 거고요. 결과물이에요. 이것을 지금 제 그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다운로드 해놓은 상태거든요.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임포트를 해볼 겁니다. 자, 파일을 선택을 할 거고 다운로드 폴더에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폴더로 가서 해당 파일 요거죠. 요것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임포트라는 걸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네, 들어가게 되고요. 이쪽 블럭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블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까 조금 당황했었는데, 제가 이 블루투스 LE, 그러니까 BLE를 삭제했다가 다시 넣었더니 블럭이 싹 사라졌었죠. 그래서 다시 백업을 했습니다. 백업을 했고, 전체 프로그램은 그냥 요거예요. 되게 뭐 생각보다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제 초기화 시켜주는 글로벌 어드레스라고 하는 거죠. 글로벌 어드레스 값을 넣어줄 거예요. 2846832007008F, 요거 어디서 본 것 같죠? 네. 여기 앱에서
음, NRF 커넥트라고 하는 걸 해서 여기서 네, NRF 커넥트에서 나온 846832007008F 요거를 써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앱을 실행을 하면 어, 이 큐리 나노 보드의 보드의 BLE의 맥 어드레스를 직접 앱에서 써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좀 전에 확인했지만 뭐 리스트 피커라고 하는 거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그 리스트 피커를 사용을 해서 뭐 내가 선택하게 할 수도 있는데 직접 써줬기 때문에 지금 이 앱은 지금 이 휴대폰하고 이 큐리 나노보드하고만 연결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스크린에 블루투스 LE, 뭐 스타트 스캐닝, 뭐 스캔을 시작해라 뭐 이런 거고 스크린이 켜지면 스크린이 켜졌을 때 스캔을 블루투스 LE를 스캔해라 뭐 이 뜻이에요. 그리고 버튼 커넥트 클릭, 버튼 온 클릭, 버튼 오프 클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디자이너 쪽으로 넘어가면 여기 커넥트 클릭, 턴 온, 버튼 온, 버튼 오프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제가 마우스 가져다 댈 때마다 이름이 뜨죠. 이 이름은 또 어디에 있냐면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어, 여기 버튼 BTN 커넥트라고 돼 있는 거 만들어 준 거예요. 이름을 여기서 수정을 해준 거라고 보면 돼요. 리네임 해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해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뜨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블럭 디자인에서 이름을 만들어 줘야 이제 블럭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왼쪽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뭐 이런 메뉴들을 선택해서 끌어오고 또 버튼 뭐 블루투스를 선택해서 또 메뉴를 끌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고 보면 돼요. 이게 앱 인벤터의 그 앱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결국에는 버튼 커넥트, 그러니까 버튼 커넥트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요 블루투스 LE를 콜 하라는 거죠. 불러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커넥트 위드 어드레스를 불러오라는 거고 여기 어드레스는 글로벌 어드레스 여기 있죠. 글로벌 어드레스 요 주소를 가져와서 이 주소에 맞게 연결해라 이 뜻입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다음에 온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요 일을 할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블루투스 LE를 불러올 건데 라이트 스트링 밸류라고 돼 있죠. 밸류를 쓸 건데 어디에다 쓸 거냐? 서비스 UUID, 캐릭터리스틱 UUID. BLE를 쓸 때는 이게 가장 그 보편적인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아두이노 프로그램에서도 여기 보면 위쪽에 보면 여기 서비스하고 캐릭터리스틱 있었죠. 요것들 주소, 요 주소를 똑같이 맞춰서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돼요. 여기에다가. 그래야 얘네들하고 연결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서비스에다가 내가 어떤 값을 보낼 것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는 value가 1을 보낸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오프 버튼을 누르면 0을 보낸다 라는 이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튼 디스커넥트를 누르면 BLE 디스커넥트를 콜해서 요걸 명령을 실행한다는 뜻이죠. 뭐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이렇고요. 그러면은 여기 앱에서는 분명히 1하고 0을 보낸다라고 돼 있는데 아두이노에서는 아까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버튼을 눌렀을 때 뭐가 날라온다고 돼 있었죠? 한번 커넥트 할 거고요. 연결이 여기서 되면 네, 턴온, 턴오프 할 거예요. 49와 48이 오면이라고 돼 있고 그 값이 실질적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1과 0일까요? 요것을 알려면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구글에서 아스키라고 검색을 하고 여기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이미지를 살펴보면 아무데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이렇게 표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데카 그러니까 십진수겠죠? 십진수에 49라는 걸 가면 캐릭터에 무엇인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9는 캐릭터의 1이라는 문자고 48은 0이라는 문자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앱에서는 1과 0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를 보내지만 결국에 실질적으로 보낼 때는 여기서 아스키 코드로 변환을 해서 1은 49라는 코드를 보내고 0은 48이라고 하는 코드를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두이노 여기 앱에서는 턴온을 하면 49를 받고 특정한 49를 받았을 때 무엇을 할 것인지 프로그램을 짜줬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고, 턴오프를 하면 48을 받았고 48을 받았을 때 무슨 일을 할지 그 일을 정해줬기 때문에 이제 아두이노 큐리 나노보드는 그 일을 한다고 보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앱을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앱을 만든 다음에 빌드를 해야 되는데, 빌드 하면 여기서 이제 위쪽에 이제 버튼 누르면 되거든요. APK 파일을 QR코드를 통해서 제공받을 것이다, 제공한다, 뭐 이런 뜻인데, 요걸 통해서 제공하면 이렇게 게이지가 하나 올라가고 QR코드가 하나가 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 앱이나 네이버 앱이나 그쪽에 이제 검색창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한번 볼까요? 저는 크롬을 쓰기 때문에 크롬으로 그냥 직접 할게요. 크롬을 쓴 다음에 자, 다음으로 들어가서 검색창 요 녹음 버튼 누르면 오른쪽에 코드 검색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코드를 찍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상태가 되고, 자,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찍었습니다. 찍으면 위쪽에 해당 코드에 해당하는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이제 이 다운로드 받고 있죠? 네, 다운로드가 완료됐고 클릭을 하면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보통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설정이 돼 있어요. 아무 앱이나 누구나 깔 수 있다면 이제 뭐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옮을 수 있기 때문에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만든 앱이니까 사용해도 상관없겠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설정 화면에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요거가 있어요. 여기서 허용함 한번 클릭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체크박스가 체크가 돼 있는데, 한 번만 설치 허용 요것이 돼 있다면 뭐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 허용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를 시작하게 되죠. 저는 아마 이미 기존에 앱이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원래는 이제 블루투스를 쓰면 그거에 대한 요 안내가 나오고 뭐 그걸 또 선택해 줘야 되고 하는데 그건 없죠 지금. 자, 설치가 됐으니까 열어볼게요. 똑같은 앱이죠. 자, 다시 한번 요 요놈, 그러니까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커넥트 할 거고요. 앱을 앱도 닫았다가 다시 열고, 여기 큐리 나노보드, 아까 연결이 다른 앱하고 돼 있어서 그랬나 보네요. 자, 지금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대기 중이죠. 그러면 앱을 열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커넥트 누르면 이제 뜨겠죠. 멈추면서 이제 커넥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턴온, 턴오프. 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큐리 나노보드 혹은 제누이노보드 그냥 써도 돼요. 큐리 나노나 제누이노보드 안에 탑재된 BLE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한번 방법에 대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BLE 연결하는 것을 활용을 하면 앞으로 이제 뭐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뭐 IMU 칩에서 데이터 오는 것을 휴대폰으로 바로 뽑아낸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장치들로 바로 뽑아내는 것까지도 가면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뭐 지금 강의를 보는 사람들이 영어에 대한 부담 없이 그냥 한국말 강의를 듣고 큐리 나노보드를 사용해서 다양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